어. 늦어서 미안하고요. 마크에 차죠? 10시 몇 분? 2분? 네. 꽤 많이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빨리 끝내볼까요? 한번. 그럴 수 있나 근데? 자, 6회차인데 이제 날은 한번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강 끝나면 특강 전공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수요일 너네 계약이 언제? 목요일? 정하자. 수요일에 볼래? 주말에 볼래? 수주. 언제가 편합니까? 수요일이 낫나요? 수요일. 그러면 하던 대로 합시다. 수요일 3시. 3시에 특강 테스트. 그날은 내가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배웠던 거 그냥 시험 볼 건데 시험 어떻게 낼 거냐면 그냥 숙제에서 엮어서 낼게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1회차부터 총 6회차였던 그 숙제 15문제 중에서 대강 1회차에서 3문제 정도 4문제 되겠지. 그 중에서 20문제 엮어가지고 주간 테스트처럼 20문제 40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요일 3시에 특강 테스트 보자. 자, 그럼 마지막 이제 6회차 진행할 건데 5회차 때 뭐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경우의 수 배웠죠? 그거를 엮어가지고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거야. 시은 맞냐 이거?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확률의 정의부터 배울 건데 보통 확률 따지면 너네가 웬간 대강 분수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정확한 정의는 이런 거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주사위 던집시다. 주사위. 이거지? 주사위를 던질 건데 너네 예를 들어 한번 굴렸어. 예를 들어 1이 나왔다고 칩시다. 1이 나올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근데 이제 확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실험을 하겠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린다 자체가 이미 얘가 실험입니다. 이런 실험을 할 건데 내가 딱 기록을 하는 거지. 1이 몇 번 나왔고 2가 몇 번 나왔고 3이 몇 번 나왔고 4가 몇 번 나왔고 5가 몇 번 나왔고 6이 몇 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번을 던졌어. 당연히 뭐가 몇 번 나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100번 중에서 예를 들어 1이 50, 54번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 27번 이 정도 나왔고 2가 예를 들어 20번 나왔고 예를 들어 3 하면은 3이 10 몇 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까워지는 겁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내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이 몇 번 나오고 2가 몇 번 나오고 총 6이 몇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경우가 뭔가 계속해서 그 숫자에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번 했을 때는 20번 이런 식으로 정해질 텐데 이게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되면 될수록 이 숫자들이 거의 웬만하면 어떤 한 숫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내가 이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어디 숫자에 가까워지냐 그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란 게 이제 내가 이 실험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사건의 빈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 여기서 사건이란 게 1이 나왔다, 2가 나왔다, 3이 나왔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1이 나왔다가 이제 예를 들어 100번 나왔어. 근데 100번 중에서 이제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6번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0번 중에서 나누기 6등한 만큼 거의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느낌 알겠어? 그래서 확률이란 게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전체 사건이라 해야 되나? 사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비밀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둘까요? 얘를 확률이라고 한다. 뭐 이게 이제 1000번, 10,000번 이러면 이럴수록 이 빈도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개념. 그래서 확률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정의 자체가 분수꼴이거나 분수나 소수나 뭐 똑같은 말이고 이제 뭐 보통 퍼센트를 많이 써요. 네, 확률이 영어로 뭐야? 네. 영어 배웠을 거 아니야. 확률 영어로 알 텐데. 아 이걸로 타주면 알려나? 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 오케이 그것도 인정.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든 말 그대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얘라는 애가 있거든. 아 잠깐 좆됐다. 철자가 뭐지? 오 맞아. 근데 그 철자 뭐냐? 프로 빌리티? 이거 얘가 확률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알파벳으로 P라는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앞글자 따가지고 P 뭐 예를 들어 P를 구하죠. P는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확률이라는 애를 P로 많이 쓴다. 그래서 확률 뭐 퍼센트로 나타내세요 하면은 이제 분수 이제 이 분수꼴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고 퍼센트로 나타내면 뭐 아니면 분수 소수 그 자체로 나타내면 그냥 이거분의 이거다. 뭐 하나만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사이로 그릴 건데 3의 배수의 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얼마입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인데?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1, 2, 3, 4, 5, 6 6가지 경우의 수 분의 3의 배수의 누는 뭐였지? 3, 6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분의 1, 즉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 구하는 겁니다. 얘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넘어가서 이제 확률의 성질 관련해서 배울 건데 뭐 이거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확률이라는 애는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럼 결국에는 일어나긴 일어나야 될 건데 그걸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니까 결국에는 최소값은 어차피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안 일어날 때가 제일 최소가 될 테겠고 그럼 전체 사건은 당연히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 분모는 정해져 있는데 분자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애겠지. 근데 만약에 최소값은 그 사건이 안 일어날 때가 제일 최소니까 어떤 애분의 0꼴이 제일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이 확률 내가 이제 P라고 설정을 했을 때 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최소 0부터 최대 얼마까지일까요? 최대 얼마까지겠어? 최대는 전체 사건만큼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1까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알았어. 얘는 분자가 0이니까 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그 사건 확률이 0이다라는 내용은 그 사건이 안 일어난다. 그럼 확률이 1이라는 애는 그 사건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사건 무조건 발생? 뭔가 맛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뭐 이렇게 적어두면 너네가 알지 않아? 정리 여기까지 해줄까요? 확률이 0이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확률이 1이다. 사건이 무조건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그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뭘까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야. 그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건 어떻게 구해? 1에서 P를 빼면 됩니다. 뭔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아까 예시를 주사위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3의 배수를 제외한 사건들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3의 배수의 그 3, 6 나왔었잖아. 그럼 1, 2, 3, 4, 5, 6 중에서 3, 6을 제외한 몇 가지? 4가지 나오지 않아? 걔네들이 6분의 4 해가지고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어디서 뺐어? 전체가 발생할 확률 1에서 뺀 거 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문제에서 이런 말도 표현이 될 겁니다. 적어도 뭐뭐일 확률. 이거는 뭐 사건이겠죠.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적어도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잠깐만 공수원 배웠나? 안 배웠나요? 지금 뭐 배우고 있죠? 뭐지?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공수원 안 배우고 공수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공수원을 배웠으면 아는데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뺄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을 때 적어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사건이 발생할 확률 1에서 얘 반대되는 상황,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뺄 겁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예시로 예를 합시다. 내가 동전을 던질 겸 동전 3개를 던질 겁니다. 뭐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칠게요.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질 건데 얘가 이제 사건을 내가 정해줄게. 적어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제 동전 3개를 한 번에 바라랑 던졌어. 근데 적어도 앞면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럼 반대되는 상황은 뭐예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그게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 상황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하는 게 뭐라고? 반대되는 상황이 뭐야? 싹 다 뒤 나와야 됩니다. 그럼 싹 다 뒤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전체 사건은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전체 사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얼만큼 발생하는지인데 전체 다 뒷면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뒤 한 가지 아니? 그렇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인가요? 자, 뭐 A, B, C라는 동전이 있다고 칩시다. 동전 3개 던졌어. 얘 몇 가지 나옵니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그치. 얘 2가지. 얘 몇 가지? 2가지. 앞뒤 2가지예요. 얘도 앞뒤 2가지. 근데 나 3개 한 번에 던졌잖아. 동시에 일어났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총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8가지 겁니다. 왜 8가지야? 이거 따로따로 배워보면 돼요. 앞, 뒤. 이런 식으로. 앞, 뒤, 앞. 여기는 뒤, 앞. 벌써 4가지 나왔죠? 그리고 앞, 뒤. 뭐 뒤, 앞, 뒤. 그리고 뒤, 앞. 그리고 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2, 4, 6. 벌써 8개가 나온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8개인데 적어도 앞면일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반대되는 상황. 그 1에서 뭘 뺄 거냐면
모두 다 D가 나올 확률을 뺄 거다. 근데 모두 D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 일단 전체 경우는 8가지고 그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8분의 1을 1 빼기에서 1 빼기에다 8분의 1을 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equal 8분의 7이랑 똑같다. 근데 일일이 구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사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반대되는 케이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8분의 7도 나오지. 적어도 앞면 하나 나왔고, 앞면 나왔고, 앞면 나왔고, 앞면 나왔고, 앞면 나왔고, 앞면 나왔고, 앞면 나왔으니까 총 몇 가지? 7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일일이 구할 그거보다 반대되는 걸 빼는 게 더 편하다는 내용이 확률이었어. 한 번에 할까 말까? 아니다, 한 번에 하지 말자. 자, 문제 풀러 갑시다. 개념 설명 거의 다 끝났어요. 한 이 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 정도 끝났고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 풀러 갈 건데 이제 1번 해볼까요?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될 확률. 그러면 결국에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그게 먼저. 전체 경우의 수. 이건 몇 가지입니까? 응? 12가지입니까? 일단 예성이가 봤을 땐 6 더하기 6을 때렸을 것 같아요. 36가지입니다. 곱해야 됩니다. 왜? 동시에 발생했어요. 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딱 굴렸을 때 동시에 발생하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6가지 둘이 곱해라.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36가지죠. 근데 궁금한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어야 됩니다. 이건 일일이 구해야 돼요. 몇 가지 나오나요? 3가지밖에 없죠? 10. 3가지네. 자, 그래서 사건은 뭡니까? 나 이거 이제 어떻게 번호를 어떻게 썼지? 별이 아닌데? 샵이지. 1번 보시면 이제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될 확률이니까 이 10이 나와야 되는 게 사건인 거 아니? 근데 눈의 최대는 6이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4 더하기 6 아니면 5 더하기 5 아니면 6 더하기 3. 얘네들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다르죠. 왜?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잖아. A에서 4가 나오나 6이 나오나 얘네들은 다른 거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총 케이스는 3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36가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가지. 그래서 확률을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 36분의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3가지. 36분의 3이 답입니다. 12분의 1. 넘어갑시다. 2번 볼까요? 2번. 결국에는 경우의 수만 알면 됩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래서 연관되죠. AB가 한 줄로 늘어서서 사진 찍으려 한다. AB가 서로 이웃하여 사진 찍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사건이 AB가 이웃하는 거죠. 전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전체 경우는 24가지죠. 왜? 내가 이제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몇 가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 자리 4명, 3명, 2명, 1명. 얘네들이 다 곱해라. 경우의 수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4가지인데 이제 사건이 뭐야? A, B가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럼 A, B가 서로 이웃해야 되는 상황은 몇 가지가 나올까요? 몇 가지? 고려 안 한 게 있구만. 자, 이웃해야 된대. 그래서 A, B, C, D라는 4사람이 있는데 A, B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끼리 한 덩어리라고 보라고 했죠. 그러면 한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 총 3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부터 구하면 어떻게 구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네가 6가지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되죠. 얘네끼리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2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 A, B, C로 나열할 수 있고 아니면 B, A, C로 나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2까지 곱한 거다. 그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12가지, 전체 경우에서는 24가지니까 24분의 12, 즉 약분되네. 2분의 얘가 답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3번 해볼까요? 3번. A 플러스 B가 짝수일 확률. 뭐 설명 안 한 내용이긴 한데 한번 할 수 있을까? 문제 풀면서 같이 개념 설명해야겠다. 풀었어? 얼마 넣었어? 서로 같은 답인가? 3분의 1? 넌?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얘는 설명 안 했던 내용이긴 한데 개념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A라는 애가 있고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각각 있습니다.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가 있겠죠. 그 사건 일어날 확률 얘는 P 얘는 내가 이제 Q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뭐 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됐습니다. 얘 또는 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때는 얘네 확률끼리 각각 뭐 하면 될까? 서로 이 확률값이 있고 이 확률값이 있어.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때는 확률끼리 뭐 하면 되냐면요 더하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너네가 주사위를 굴렸어. 주사위를 2개 굴렸다고 칠까? 주사위 2개를 굴렸습니다. 서로 다른 붙일게요. 예시가 뭐가 있을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굴렸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뭐 11의 확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얘 사건 그러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올 사건 따로 10이 나올 사건이 따로 있겠죠. 그럼 이거의 각각에 대해서 너네가 확률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확률을 이제 한번 구해볼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구했으니까 36가지가 있어. 이 중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는데 1, 4, 2, 3 3이도 되나? 이해돼? 얘랑 또 같은 애 아니에요? 다르죠?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그래서 4, 1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 4가지가 있고요. 그럼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 4, 6, 5, 6, 4 해가지고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36 전체 36개 중에서 4가지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얘는 36개 중에서 총 3개가 일어나요. 얘네끼리 뭐 한다? 또는 더한다.
얘네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이 5면서 10일 확률, 아니 10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 그런 일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끼리 각각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언제 이걸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가 동시에 일어날 때. 뭐 그리고란 말이 있겠죠.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나머지 사건까지 똑같이 발생할 때, 동시에 발생할 때 그때는 확률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동시에 일어납니까? A 사건 따로 B 사건 따로 있는데 얘네끼리 동시에 일어나냐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 두 상자 A, B에 자연수가 하나씩 상자에서 이제 뽑는 건데 각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씩 뽑으니까 그러면 A 사건 따로 B 사건 따로가 아니라 A 사건 B 사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확률끼리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홀수일 확률이라고 나왔으니까 지울게요. A가 홀수일 확률이 3분의 2. 야 그러면 짝수일 확률은 얼마겠니? 3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가 홀수일 확률은 3분의 1이 난다. 그럼 A가 짝수일 확률은 얼마? 3분의 1이구나. 그럼 반대로 이제 B가 짝수일 확률이 이렇게 똑같이 쓰죠. B가 짝수일 확률이 7분의 5야. 그럼 홀수일 확률은 얼마겠니? 7분의 2겠죠.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반대되는 상황은 1에서 그 사건을 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미 너네가 몸속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A 플러스 B를 했더니 얘가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 아니야? 너네 둘이 더했을 때 짝수 나오려면 무슨 케이스가 있어? 얘네 둘이 뭐 하던가? 홀수던가. 맞잖아? 홀 3 더하기 3 짝수죠. 그래서 둘이 홀수 던가 하나 더 있지 않아? 짝짝. 자 그러면 홀수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짝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A가 홀수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문제 나와 있잖아. 3분의 2. B가 홀수가 나올 확률은 7분의 2. 얘네끼리 뭐 한다?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 그래서 얘일 때는 3분의 2. A가 홀수 나올 확률은 3분의 2, B가 홀수 나올 확률은 7분의 2니까 얘네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얼마야? 21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번에는 A가 짝수, B가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다? 얘는 얼마입니까? 얘가 짝수 나올 확률은 3분의 2. B가 짝수가 나올 확률은 7분의 5. 얘네끼리 곱해라. 21분의 5. 두 개 나왔는데 마지막에 뭐 하겠어? 더해야죠. 얘가 답이다. 약분되냐? 약분되네. 7분의 3. 이런 식으로 문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4번? 방정식 건너죠. 이것만 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겠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에 나오는 수의 수, 나중에 나오는 수의 수 각각 A, B라고 하는데 그럼 전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앞에서 몇 가지? 6가지. 뒤에서 몇 가지? 6가지. 총 36가지.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해주시면 방정식 꺼져. 보고 봐. 이제 방정식 보기도 부정식은 한번 해볼까? 6번 해볼까요 일단? 6번? 열시에보다 10시.
구했나? 자 6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에 나오는 x, 두 번째 나오는 눈을 y. 전체 경우 몇 가지? 36가지. 처음에 6가지. 나중에는 또 6가지가 나올 확률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으니까 얘네들이 총 곱해가지고 전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36가지다. 그 중에서 사건이 뭔데? 사건은 얘를 만족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다. 이런 케이스도 이제 일일이 x, y에 넣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 있는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별 차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개수 차이가 있어. 하나는 2고 하나는 1이야. 누구한테 넣는 게 제일 커 보여? EX한테 먼저 넣어보는 게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센스를 생각해 보시고 x에다 그럼 결국에는 자연수를 넣어볼 건데 x가 얼마?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넣어볼 거 아니야? 어디까지 넣을 수 있겠니? 5, 6은 안 되겠죠? 5일 때는 10이랑 10이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10 더했을 때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미 x에다 5 넣어버리면 이미 10이지. y는 자연수인데. 그치? 그래서 x에 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총 4가지다. 그러면 x에다 1을 넣었을 때 y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죠? 1 넣었으니까 2 넘기면 8가지. 그럼 y가 8보다 작다는 거니까 y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1부터 6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총 6가지지. 그리고 x가 2일 때 넣어봤을 때는 x에 2 넣었을 때 여기가 4니까 넘기면 y가 6보다 작아야 되네. 이때는 뭐가 안 들어가? 6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1부터 5구나. 총 몇 가지?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노가다로 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x에다 3을 넣었을 때는 6이니까 y가 4보다 작은 케이스는 구할 때 y는 1부터 3까지만 될 수 있구나. 총 몇 가지? 3가지. 너무 많은데. 그럼 4일 때는 8이니까 y가 2보다 작다 나오네. 될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 반 가지. y는 1. 그럼 이거 총 몇 가지? 다 더해가지고 11, 14, 15. 몇 분의 몇? 그치. 약분 되나? 12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8번 해볼까요? 8번? 기억이 뭔가 잘 몇 시에 지금 그러면 발로? 몰라. 뭔가 지금 엄마랑 같이 자고 있어. 시끄럽게 하면 좋대. 컴퓨터에 이거 컴퓨터 가지고 다 우주 컴퓨터 가지고 우주로 전기 먹으면 전기를 먹으면 아주 먹으면 김치 그런 거 너무 좋네. 나중에 풀 거기서 시간 무시원이야. 시간에서 나 집에서 마술을 챙겨올게.
내가 물려줄 거지 주. 금방 나오지? 자, 8번. 흰 공 4개,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개꿀 한 개네요. 흰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4입니까? what? 5분의 4야? 그렇지. 전체는 4개랑 5개랑 더해서 전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9분의 죠. 9분의 4다. 틀렸고. 2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 0. 에이. 9분의 5. 0 아니죠?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에이. 1이니? 빵. 얘가 빵이지. 노란 공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안 나올 확률은 3번. 0 빵이다. 그리고 4번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 1입니까?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게 흰 공 또는 빨간 공이니까 전체는 1이다. 그럼 5번 틀렸는데 5번 왜? 흰 공이 나올 확률,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같다. 아 다르지. 개수가 다른데. 틀렸죠? 넘겨. 9번 해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아닐 확률. 야 2가 아닌 케이스는 개 많지.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경우의 수를 구할 바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뺄 거다. 설마 또 더했지? 너 6 더하기 6했지? 예상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서로가 약간 헐. 난 윤성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 윤성이 생각해서 부른 건데 똑같이 마지막에 성으로 끝나가지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니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가지가 전체의 경우고요. 사건이 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아니어야 된대. 그런 케이스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얘는 반대되는 상황을 1에서 뺄 거다. 반대되는 상황이 뭔데? 2가 나올 확률. 그럼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1 더하기 1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반대되는 케이스는 36분의 1이니까 1에서 빼주시면 얘는 구하는 답이 36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소관 끝났죠? 와우 레전. 아직 잠이 덜 깼나봐요. 자 10번 볼까요? 10번 빠르게 하고 빠르게 끝내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적어도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1에서 반대로 뺄 거예요. 반대되는 상황은 뭔데? 여학생이 안 뽑혀. 그럼 남학생만 몇 명? 2명 뽑는 겁니다.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그럼 반대는 찾았어. 반대되는 상황. 남학생에서만 대표 2명 뽑는 경우. 이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윤성. 응? 남학생 중에서 대표 2명 뽑히거든요. 우리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기억나? 직급이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억나? 반장 부반장 뽑을 때랑 그냥 대표 2명 뽑는 건 다른 케이스죠. 기억나? 예를 들어 A, B, C, D 4명이 있어. 내가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반장 부반장 뽑을 거야. 반장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가지. A, B, C, D 중에서 몇 명? 4명 중에서 한 명 뽑히겠지. 총 4가지. 부반장은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그럼 여기서 한 명 뽑혔으니까 한 명 뭐 예를 들어 나가리.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 한 명 뽑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가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이제 대표. 그냥 대표 2명 뽑힙니다. 얘는 반장 부반장처럼 똑같이 A 뭐 B가 뽑혔다고 치자. 반장 부반장. 하지만 대표 2명은 A, B를 뽑든 B를 뽑든 똑같죠. A, C를 뽑든 C를 뽑든 똑같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누기 뭐 해라? 겹치는 수만큼 나눠주기로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얘는 2가지가 겹친 거고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었지. 예를 들어 여기서 추가로 한 명이 더 추가됐어. 복습입니다 지금. 그러면 똑같이 반장, 부반장 이번에 한 뭐
역할 하나 추가할게. 총무 뽑는 경우의 수까지 구해보자. 그럼 얘는 반장이 뽑힐 경우의 수는 5가지, 부반장까지는 4명, 그리고 총무는 3명 해가지고 총 60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마장의 문제를 대표 4명으로 대표 3명으로 바꿨어.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몇 띵 하면 되는 걸까? 3일까? 뭐였습니까? 나누기 얼마 해야 돼? 자, 대표 2명 뽑기라서 나누기 2 그게 아니다. 얘네끼리 겹치는 수만큼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6가지. 그치 A, B, C 그러니까 대표 3명 뽑기니까 예를 들어 A, B, C를 뽑았다고 치면은 근데 만약에 직급이 정해졌으면 A, B, C나 A, C, B나 이런 애들은 다 다른 케이스였는데 대표 3명 뽑기니까 얘네들이 다 같아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 3명 뽑았다고 치면은 BAC, BCA 그리고 CAB, CB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버리죠. 그래서 얘는 나누기 6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야.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힐 확률 구하라고 해서 오케이 전체 사건이 발생할 확률 1에서 반대되는 상황 남학생이 2명 대표로 뽑히는 경우의 수를 확률을 뺄 거다. 그럼 남학생이 2명 대표로 뽑힐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인데? 10명 중에서 대표 2명 뽑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서 대표 2명 뽑기니까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서 대표 2명. 그러면 직급이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럼 2가지만 뚫어놓는 거 아니야? 대표 2명이니까 일단은 반장, 부반장 있다고 쳐. 그럼 여기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죠? 10명. 여기에는 9명. 총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90가지인데 대표지. 직급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A, B랑 BA랑 똑같은 케이스니까 2가지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얘가 총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죠. 얼마? 45. 근데 확률이잖아. 그거 분해.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남학생이 2명 대표로 뽑히는 경우. 지금 남학생 몇 명인데? 4명 중에서 대표 2명 뽑기잖아. 얼마죠? 4명을 직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인 거지. 그걸 몇 띵? 나누기 2띵 한 게 빈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반대되는 상황이 나누기 2 해가지고 6이니까 1 빼기 45분의 6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 얼마? 45분의 39다. 만약에 이 개념을 몰랐으면 너네 39가지 구해야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헐 답이 없어. 쉣. 어? 그래도 답이 있네요. 15분의 14. 뭔 말해? 자 11번 한 개 이건 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뭐 설명했던 케이스긴 해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4 또는 6이라고. 야 4이면서 6일 수는 없잖아. 그치? 수의 합이 눈의 합이. 그러면 나온 눈의 합이 4일 때 나온 눈의 합이 6일 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달라는 겁니다. 노가다 시작. 그래서 확률은 결국에 경우의 수랑 연관돼서 똑같이 노가다를 해놓은 건 왜 한 가지다. 자, 2명이니까 2명한테 다 따로 물어보면 되겠구만. 3분의 4요? 그니까. 그럼 어딘가 뭔가 더 구했거나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잘못됐거나.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그치? 처음 눈에 나오는 케이스가 6가지, 나중에 나오는 케이스가 6가지, 총 곱해가지고 36가지. 그럼 36가지 중에서 나온 눈의 합이 4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1, 3이거나 2이거나 3일 돼요? 되죠? 처음에 나오나? 얘가 처음에 나오고 뒤에 나오나? 얘가 처음에 나오고 뒤에 나오거나 다른 케이스고요. 그래서 얘는 따로 생각해가지고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이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는데?
1, 5, 2, 4, 3, 3, 4, 2, 5, 1. 몇 가지? 5가지. 예성 몇 분의 몇? 아니 약분하기 전.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얘네끼리 뭐합니까? 더해야죠. 됐습니까? 약분하면 얼마? 4로 되나? 4 9분의 2가 답이다. 됐습니까? 얘가 11번 문제. 이제 12번. 아까는 또는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또는이라고 나왔잖아. 이번엔 12번은 비가 오고 연달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올 확률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고요. 내일 비가 올, 모레 비가 올 확률은 40%, 25%. 이번에 퍼센트로 나왔네. 너네 25%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니? 40%는 5분의 2. 걔네끼리 뭐 하면 될까? 이거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1, 모레 비가 올 확률 40%니까 5분의 2죠. 걔네끼리 곱하면 끝이다. 얘는 곱해야 돼요. 동시에 다 발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될 게 더 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그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몇 번이죠? 이거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거야? 9. 13번 해볼까요? 자유2 성공률 6분의 5? 4분의 4? 꽤 높은데? 자, 적어도 나왔네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뺄 생각을 해라. 예성이 빨리 푼 것 같은데 과연 답은 맞았을까? 몇 번 나왔는데? 5번 24분의 23. 적어도 한 명은 성공을 하면 꽤 높을 것 같긴 해요. 한 명은 성공하면 애초에 본인 A, B 따로따로도 성공률이 높으니까 적어도 한 명. 그럼 적어도 한 명 성공의 반대말은 뭐죠? 적어도 한 명 성공의 반대말. 둘 다 아니지. 둘 다 성공이 아니죠. 둘 다 실패지. 적어도 한 명의 반대가 둘 다 실패입니다. 그러면 둘 다 실패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어디서?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둘 다 실패할 확률을 구할 건데 야, A가 성공할 확률이 6분의 5니까 A가 실패할 확률은 얼마겠어? 그치. 얘가 A가 실패. 그럼 B가 실패할 확률은 4분의 3이 1에서 4분의 3 빼면 4분의 1이다. 얘네끼리 뭐 하면 돼? 곱해야죠.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24분의 1을 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 맞았네. 굿. 확률 쉽죠. 이번엔 14번 해볼까요? 문제 24문제니까 얼마 안 남았죠? A 주머니는 흰공 5개, 검공 4개. B 주머니에 흰공 4개, 검공 3개. 나영이가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냈대. 뭐지? 웃음 포인트 뭐야? 뭐에 웃은 거야?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사건이 뭐야? 두 공의 색깔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에서 흰 공이 그러니까 흰 공 나오고 B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오던가. 그러니까 A 흰, B 흰 같아야 되니까 이거던가 아니면 A에서 빨 나올 때 B도 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9분의 5 아니야? 그럼 B에서 흰 공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7분의 4죠. 아, 얘네끼리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63분의 20이다.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A에서 빨간 공 나오는 와,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A에서 빨간 공 빨이 아니었어? 거리였어. 그럼 A에서 검은 공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9분의 4. B에서는요? 7분의 4. 그렇지. 둘이 곱하면 63분의 12. 얘네끼리 더하면 63분의 32가 답이다. 약분 됩니까? 답이 있네요. 2번. 오, 15번부터는 새로운 개념인데 우리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너네가 제비뽑기를 한다고 치자. 뭐 당첨이 제비뽑기가 5개가 있어. 자, 당첨 제비는 2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이렇게 박스가 있어. 너네가 이제 이 박스에서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상황을 이제 던져줄 건데, 자, 예성이가 먼저 뽑을 거고요. 이제 윤성이가 다음에 뽑는다고 치자. 그러면 예성이가 이제 상황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예성이 뽑고 다시 넣냐랑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다시 그러니까 예성이가 뽑고 다시 넣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윤성이가 뽑을 거 아니야. 윤성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이제 메인인데, 그럼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선 윤성이가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윤성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러면 처음에는 예성이가 뽑고 다시 넣었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를 들어야 되구나. 사건. 예성이도 당첨 그리고 윤성이도 당첨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 다르겠지. 왜 다르냐면 예성이가 뽑고 다시 넣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처음에 예성이가 당첨될 확률은 똑같지 않겠니? 처음에 뽑으니까 처음에 얼마니까 전체 경우가 5가지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가지나 있으니까 예성이가 당첨된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근데 다시 넣었네? 그럼 똑같겠지. 그러면 윤성이도 똑같이 5분의 2 확률, 얘네끼리 곱한 값이 총 둘 다 당첨된 확률 2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너무 헷갈려 이름. 예성이가 뽑고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똑같이 예성이가 뽑을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당첨 확률 5분의 2가. 근데 윤성이는 전체 경우 몇 가지에서? 아니지. 한 가지를 뽑고 확인하고 이제 버린 거죠. 그럼 이 박스 안에 몇 가지가 살아있지? 4가지죠. 그래서 얘는 윤성이는 4가지 중에서 당첨 제비가 몇 가지 남았을까? 이미 예성이는 당첨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죠. 뽑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성이도 당첨이니까 이미 당첨 제비를 하나 뽑은 거지. 그래서 그걸 뽑고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남아있지? 당첨 제비 한 가지. 곱해지는 숫자가 다른 거 이해됩니까? 이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15번 한번 해볼까요? (12개의) 구슬 중 행운이라고 적인 3개의 행운 구슬이 A와 B가 차례대로 구슬을 한 개씩 뽑을 때
A, B가 모두 행운 구수를 뽑지 않을 확률. 고민해봐야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아, 행운이야? 아, 당첨해. A, B가 모두 행운 구수를 뽑지 않을 확률. 자, 그러면 A, B가 차례대로 뽑는 거잖아. 12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다시 넣는 케이스입니까? 안 넣는 케이스입니까? 문제에서 알려줌. 다시 넣는다는 애인 거죠. 다시 넣는 케이스. 즉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처음에 뽑으니까 처음에 뽑았을 때 당첨이 안 돼야 되는 거지. 당첨 안 될 확률 얼마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 중에서 당첨 구슬이 3개니까 걔네를 뺀 12가지 중에 9개구나. 근데 다시 넣었네. 이걸 확인하고 다시 넣은 거죠. 그럼 A는 일단 그러니까 뭐라 하지? 당첨 반대가 탈락이라 해야 되나? 일단 탈락이라고 합시다. 탈락. 그럼 B라는 애는 탈락할 확률이 또 얼마입니까? 전체 똑같이? 12가지 중에서 9개죠. 얘가 다시 넣는 케이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되는 거. 4분의 3, 4분의 3 얼마? 16분의 3. 얘가 답인데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16번 이번엔 다시 넣지 않는답니다. 그럼 확률이 달라지겠죠? 인공 2개, 빈, 둘, 껌, 둘, 빨. 이번에 사건은 뭐죠? 세 개의 공을 연속해서 꺼낼 때 화라락 꽂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뽕 뽑고 뽕 뽑고 뽕 뽑고 근데 차례대로 검은 공 빨 검은 빨로 그 뽑을 확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처음에 검은 공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검은 공 뽑을 확률은 얼마인데?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인데? 얘가 3가지였구나. 전체는 9가지 중에서 검은 공이니까 3가지나 있죠. 그럼 처음에 9분의 3만큼 뽑는 거 아니? 확률이? 그럼 뽑고 나서 다시 안 넣는 거잖아. 그럼 전체는 이제 몇 가지로 바뀌었죠? 그렇지, 8가지. 에서 두 번째 또 검은 공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검은 공 뽑은 거 아니야? 버렸겠죠. 몇 가지? 2가지겠지. 그럼 빨 전체 경우 몇 가지? 7개 중에서 4가지나 살아남았네. 얘네끼리 뭐해라? 해라. 약분되는 게 4분의 1, 4 63분의 가 아니라 3분의 1이었구나 얘. 그러면 21분의 1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얼마 안 남았부터 넘겨 17번 패스. 똑같은 문제인 것 같고 18번인데 18번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도형과 관련해서 문제인데 18번 그런 문제이잖아. 뭐 이런 겁니다. 확률을 넓이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관역처럼 관역이 있는데 이게 뭐 10점짜리야. 그러면 전체 큰 확률 중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넓이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넓이로 표현해 봤을 때 전체 경우는 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그거 중에서 얘의 넓이만큼이 확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잘못 읽었네. 원만 봤는데. 상황이 뭐냐? 상무 진이 각각 2발씩 쐈는데 얻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양궁 경기에서 상무가 먼저 2발 쏴서 19점을 얻었다고 한다. 진희가 이길 확률. 야, 진희가 이기려면 이거밖에 없지 않아? 10점 10점. 그러니까 그 뭐냐 주몽이죠. 10점 10.1 확률밖에 없다. 그럼 10 돌 확률은 얼마입니까? 진이가 10점을 쏠 확률 5분의 1. 그러면 얼마?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인 거죠. 25분의 1이 답입니다. 확률 개이박하지. 오, 이번엔 문제를 맞힐 확률이군요. 오, 맞히다구나. 맞출 확률, 맞힐 확률. 그거 이래서 안 해. 19. 어떤 문제를 유나가 맞힐 확률 5분의 1, 유리가 맞힐 확률 4분의 1. 한 명만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오? 한 명만 맞힐 확률. 얼마 나왔어? 둘 다 똑같나요? 답이? 얼마 나왔어? 25분의 20분의 7? 자, 적고 가자. 자, 이거 어떻게 풀었는데 사건이 뭐야? 유나나 유리 중 한 명만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한 명만이니까 그럼 유나가 만약에 맞았어. 그럼 유리는 뭐 해야 돼? 틀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나가 틀렸을 땐 유리는 맞아야 된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부터 구해볼 건데 그럼 유나가 맞힐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분의 1. 유리가 틀릴 확률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구할 수 있지. 맞힐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틀릴 확률은. 그래서 얘네끼리 곱하면 20분의 3이구나. 얘는요? 유나가 틀릴 확률은 안 나와 있지만 맞힐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1에서 빼면 5분의 4. 맞힐 확률은 나와 있죠. 4분의 1. 얘는 5분의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20 약분 안 할게요. 20분의 4. 둘이 더해라. 오, 정답. 그럼 20번 명중률도 똑같겠죠? 맞출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개념이. 넘겨요. 라스트 페이지죠? 오, 가위바위보. 렛츠고. 세 사람이네? 우리끼리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3번 가위바위보를 할 때 B가 이길 확률. 오, B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전체 몇 가지입니까 일단? 그치. A도 3가지. 전체는 10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27가지. 그럼 27분의 뭐 이렇게 답이 나와야겠죠. 오늘 이 특강 이제 마지막이구나. 고생했다. 좀 도움이 됐나요? 뭐 이따 끝나고 간단히 한번 읊어보자. 뭐 배웠는지 정도. 둘 다 처음 배운 거가 있죠? 2학기 거. 좀 여름방학이라서 그러니까 빠르게 속성 강의를 한 거라서 좀 건너뛰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배웠냐? 처음에 뭐 배웠지? 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시작했구나. 삼각형, 사각형, 경우의 수. 아, 이렇게 두 개만. 자, 21번. A, B, C 세 사람이 한 번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B가 이길 확률은? 그럼 A도 세 가지. 가위바위보 세 가지. 총 몇 가지? 27가지가 전체 경우인데, 그럼 이제 사건은 정해졌죠. B가 이겨야 된답니다. B가 이기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 무구로 이기는 상황. 맞지 않아? G로 이기는 상황. 바로 이기는 상황. 몇 가지밖에 없니? 세 가지밖에 없지. 고려해야 될 게 없습니다. 애초에 만약에 B가 묵냈어, 그럼 얘는 찌찌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B가 뭐 찌냈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을 빠빠내는 거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 가지밖에 없네. 뭐야, 쉬운 문제잖아. 27분의 3이었던 거죠. 9분의 1이 B가 이길 확률. 아, 근데 이것도 있구나. B만 이길 확률이랑 B가 이길 확률은 다른 거지. 아, 내가 생각한 건 B만 이길 확률을 생각했네. 이것도 있네. 그러니까 B가 G를 내고요, A가 G를 내고 얘가 빠를 내는 경우도 B는 이겼죠. 이런 케이스도 생각을 해야겠네. 그러면 B가 무구로 이겼어요. 케이스. 무구로 이기는 케이스. 그럼 B가 묵냈어. 어떤 케이스가 있죠? 나머지 A, C가, 얘가 G, 얘가 G. 그러면 B가 이겼죠? 또 뭐 있죠? 얘가 G, 그리고 C가 묵내는 케이스. 얘도 이긴 거 아니? 하나 더 있지. 얘가 묵내고 얘가 G내는 케이스.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지. 총 세 가지. 그러면 B가 무구로 이기는 케이스 세 가지, G로 이기는 케이스도 몇 가지겠어? 세 가지. 총 몇 가지? 9가지가 있겠지. 됐습니까? 아,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27분의 3이 아니라 27분의 9였던 거죠. 이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난 B만 이길 확률로 생각을 해버렸네. 정답 3분의 1이 답이다. 22번 해볼까요? 세 문제 남았다. 다음과는 같이 점 P가 수직선 위에 원점에 놓여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2, 동전을 4번 던져서 점 P가 2일 확률은? 야, 그럼 4번 던졌을 때 결국에 2의 위치에 있으려면 3칸 앞으로 가고 1칸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는 없잖아. 일식만 움직이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너네 동전 몇 번 던진대? 4번 던진대. 그럼 앞뒤. 그러니까 아니지. 총 4번 던진 거잖아. 여기서 몇 가지 나오죠? 앞뒤 2개, 2가지. 총 몇 가지? 곱하기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를 4번 곱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너 8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치? 얘는 2만 4번 곱한 거니까 총 1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죠. 근데 2의 위치에 있으려면 이거밖에 없지 않아? 앞, 뒤. 근데 이거밖에 없니? 순서는 고려해야 되지. 순서가 달라도 다른 케이스인 거 아니야? 앞, 뒤, 앞.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뒤가 어디 배치해 있냐? 몇 가지? 4가지. 나머지 뭐? 앞이겠지. 정신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23번이 이제 제가 말했던 넓이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이해 안 된다 이거. 빼야 되는 거. 동전을 4번 던져서 우긴 왜요? 16번 나와. 답이 이제 4분의 1, 2번. 뭐지? 자, 23번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넓이로 접근하는 건데,
다음 그림 같이 8분분된 원판에 화살을 2번 쏘아서 2번 모두 짝수가 적힌 부분에 맞춰야 된답니다. 그럼 처음에 짝수 나올 확률은 얼마죠? 8분의 8개 중에서. 근데 이거는 약간 넓이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개수로 상관해도 상관없죠. 개수를 생각해도. 그럼 8개 중에서 짝수 몇 번? 4가지 있으니까 2분의 1. 뒤에 나올 그러면 뒤에 짝수 맞출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몇 번? 아이. 그래서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 답이다. 마지막 문제하고 끝냅시다. 24번. 대진표는 어떻게 풀지? 세 반이 아니라 3반이구나. 3반이 각각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5분의 3이다. 3반이 우승할 확률은 5. 쉽지 않아요. 야, 그럼 4반이랑 붙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처음 경기 4반이랑 붙을 때 이길 확률 얼마? 5분의 3 아니야? 그냥 5분의 3만 계속 곱해 나가면 되겠지. 5분의 3 몇 번 곱하면 돼요? 4반이랑 한 번. 그렇지? 그리고 1반, 2반이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가지고 1반, 2반 중에서 이긴 애랑 붙을 거 아니야? 거기서 또 몇 번? 확률 5분의 3. 근데 또 올라갔어. 근데 그 사이드 5, 6, 7반 중에서 제일 이긴 사람이랑 또 붙어야 돼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또 5분의 3. 3번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25분의 뭐 27.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맞냐? 틀렸다. 야, 뭐 틀렸는데? 세제곱인데 상관없어. 와, 설마 125분의 9? 와. 얘가 확률이었습니다. 확률 어렵지 않죠? 경우의 수만 알면 자동이다. 자, 이렇게 해서 특강 6회차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간단히 뭐 배웠는지 정도만 읊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회차 때는 이등변 삼각형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크게 틀로 보면 삼각형 성질 배웠습니다. 뭐 배웠냐? 이등변 삼각형 성질. 뭐 예를 들어 수직 이등분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밑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성질 배웠고 그렇게 삼각형 성질 배운 다음 그걸로만 1회차는 아닐 것 같은데. 그게 2학년 거구나. 맞죠? 내심 기억하십니까? 내심이 뭐였어?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정리해보자. 뭐라고? 그치. 내저번의 중심. 얘가 정인데 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기억하십니까? 내심.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내심이 이렇게 있겠죠. 내저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내저번의 중심 내심. 이 내저번의 중심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뭐의 교점일까? 이거 정리 잘 해줘야 돼. 각의 이등분. 오! 정답.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외심은 뭐죠? 외심은 외저번의 중심인데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얼굴 삼각형 또 있어. 얘를 둘러싸고 있겠죠? 외저번의 중심 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해서 생길까? 각변의 중점. 각변의 중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뭐라고 불러? 각변의. 그렇지. 각변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왜 수직이등분선이죠? 외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총 3개죠. 그래서 각 이등분선의 각선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얘도 정리해주면 각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 내가 이거 왜 정리했겠니? 뒤에서 무게중심도 배웠었죠? 무게중심은 뭡니까? 뭐의 교점? 무게중심도 배웠습니다. 너 그 안 온 날 여행 계곡이었. 무게중심은 뭐였을까요? 그건 성질.
그건 성질. 그러니까 기립이 2대1. 뭐 수상이네. 그래서 중선이 뭡니까? 요 꼭지점에서 요 변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중선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선이 몇 개? 세 가지가 생겼는데 이 점에서 이 얘를 2등분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끼리 끼었을 때 또 얘다 중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요 점에서 얘까지 2등분하는 선. 얘가 중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게중심은 얘네 셋의 교점인 거다. 그래서 이 성질은 뭐냐면 얘가 길이가 2대1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게중심가.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성질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삼각형 성질 끝난 다음에 뭐 배웠냐? 사각형 배웠었죠? 뭐 여러 가지 사각형, 뭐 직사각형, 처음에 평행사변형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직사각형 성질, 뭐 예를 들어 뭐 내각의 크기가 같다 해 뭐 이런 성질들 통해서 정의까지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기억하니? 뭐 평행사변형 아니 사다리꼴에서 시작하죠. 뭐 어떤 이상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뭐 얘가 사다리꼴 되려면 뭐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해야 된다. 화살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사다리꼴에서 또 뭐가 만족하면 평행사변형, 뭐가 만족하면 마름모, 뭐가 만족하면 뭐 직사각형. 얘네들이 뭐 할 때 마지막에 구치 정사. 이거 표만 알면 돼요. 진짜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사각형도 2번 했을 텐데. 처음에 평행사변형 한 다음에 두 번째 때 여러 가지 사각형 배우죠. 그렇게 4번 하고 5회차 때 경우의 수, 6회차 때 확률 배우. 됐습니까? 2학년 2학기가 그 정도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빼먹은 개념들은 있긴 하거든요. 뭐 충분히 학교에서도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회차 짤 때 안내하진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6회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여름 특강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